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영상으로 꾸며졌습니다. 1편 안 보신 분들 1편 고고!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진짜 너무 좋아요가 좋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오늘은 또 특별 기획이죠. 여러분들 소품 사용된 안무 중에서 좋았던 거,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추천 기준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제가 생각하는 소품 베스트 영상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곡들입니다. 제가 이미 소개를 한번 한 곡들도 있고요, 여기에 이런 소품이 하는 그런 곡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꼬바님들 추천 소품 사용 베스트 안무 초급 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소품을 사용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각 곡들의 안무는 다들 좋겠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의 중점은 소품을 사용한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이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어떤 곡보다는 소품 사용이 적다, 소품의 활용이 약하다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시상식 무대는 제외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그만큼 자본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곡들과는 형평성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활동곡, 그러니까 음방을 했던 곡들 위주로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왜 내가 추천한 곡은 없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곡들은 대부분 킹덤 혹은 시상식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곡들이 많아가지고 소개를 하기엔 조금 약한 곡들이라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소개할 곡은 총 13곡 정도가 되는데요, 총 3파트로 좀 나눌까 해요. 소품 사용 초급반, 소품 사용 중급반, 소품 사용 고급반,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난이도도 존재할 거고요, 그로 인한 안무의 난이도 역시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소품 사용 안무 초급반입니다. 첫 번째 곡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곡은 소품 사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하지만 곡의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간 곡이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소녀시대의 Kissing You입니다. 솔직히 이 곡에서 소품 사용의 난이도가 높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 소품이기 때문에 소품 사용 베스트로 넣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 좀 있죠. 근데 영상 보는 건 좋더라. 개인적으로 이런 컨셉과 곡 자체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소녀시대라는 팀의 이미지, 곡의 방향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만한 소품도 없었겠다 싶은 곡이에요. 누가 봐도 유치하고 전문성 없어 보이는 소품이지만 이걸 팀의 이미지 그리고 곡으로 승화시킨 이런 부분을 말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솔직히 사탕이 없어도 안무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탕이 들어가서 안무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점을 감안을 해보면 꼭 이야기해야 할 안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곡은 한국 가요에서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는 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그룹 텔미에 이은 2연타곡 원더걸스의 노바디입니다. 이 곡에서 소품 사용 정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저 소품 사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자세히 보면 그냥 앞에 서서 노래한다는 거를 빼면은 딱히 만지지도 특수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품 사용 정도가 O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제 평가처럼 E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걸 기준 놓고 봤을 때 맞지 않아서 저는 별점 2개를 이제 준 거죠. 그건 그렇고 소품의 존재감이라는 항목이 있었다면 이 안무는 10점이지 않았을까요? 별점 10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아주 그냥 무대 동선 자체를 정하는, 끝날 때까지 무대 위에 있는 소품이니까요. 안무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노바디 안무가 쉬운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걸 맛있게 살리기가 쉽지 않은 곡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후렴 부분에서 손가락 앞으로 찌를 때는 이거 딱 찌를 때 있죠, 이거 잠깐 딱 멈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싫어할 때 이거 올라가는 느낌이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육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것도 맞고,
어쨌거나 소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안무의 동선은 역대 방송 안무들 중 가장 쉽습니다. 이 안무를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싶을 정도로 단순하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대 위에 배치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한다라는 그런 컨셉들 때문에 더 화려하게 혹은 뭐 더 독특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소품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품으로 나온 마이크 자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위치에 있는 마이크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편이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쥐고 움직인다거나 만진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소품이 등장한 것과 소품이 사용된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무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진 않아요. 막 높게 사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안 되는 곡들 중에서 제가 포함을 시킨 이유는 저 기준에선 굉장히 상징적인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품 사용으로 이만큼까지 대중적인 인기를 끈 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죠. 세 번째는 자동으로 따따따따가 나오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입니다. 저는 이 노래만 알았지 무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딱 막상 보니까 알겠죠? 이런 게 진짜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팬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알고 있는 이런 곡이 정말 히트를 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곡을 살펴봤는데 소품은 부채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춤을 추신 분들끼리 이야기가 좀 통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부채라는 소품이 그렇게 사용이 어려운 소품은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팀들에게는 뭐 더더욱 그러겠죠. 부채를 들고 막 뒤로 구르고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소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게 부채라는 소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펴고 접고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 아 하나 더 있다 뭐 이렇게 부채질하기 뭐 이런 거. 물론 부채를 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채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막 뒤집고 막 이걸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세상에 쉬운 소품은 없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부채라는 소품의 사용 특성상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해당 안무에서 부채의 사용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다 보니 해당 곡에서 소품을 사용해서 잘 만든 안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곡보다 소품 사용 빈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거의 모든 순간에 들고는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춤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품 사용이 그렇게 많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소품 사용 초급반 마지막 곡은요. 갑자기 시대가 확 바뀌긴 하지만 소품 사용이 컸던 곡입니다. 가사가 예술인 곡 클론의 초련입니다. 해당 곡은 2000년도 발매곡이고 그렇다 보니 오늘 소개한 곡들보다는 좀 더 소품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발전이 있기 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 곡이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곡이 소품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꽤나 임팩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일단 해당 퍼포먼스는 야광이라는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는 퍼포먼스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소품 사용의 빈도나 정도가 약간 그 추억 버전 있죠. 그런 게 많이 돼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야광이라는 소품은 2절에나 나오는 그런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 자체가 되게 적은 소품이에요.
물론 클론과 댄서들이 입은 야광, 옷, 장갑 자체를 소품으로 좀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거는 소품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소품의 기준은 몸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퍼포먼스를 소품 사용이 상당하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곡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쓸 때는 아주 그냥 그 어떤 소품보다도 화려하고 임팩트가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도 딱히 사용된 걸 본 적이 없는 소품이기도 해서예요. 후반부에는 야광 스틱을 계속 들고 안무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고만 있다라는 점으로는 소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곡을 꼭 넣고 싶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클론이었기 때문이에요. 클론은 대한민국 역사상 잊혀져서는 안 되는 최강 댄스 듀오였기 때문에 안무들 역시 굉장히 좋았는데요. 춤을 너무 잘 추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를 막론하고 꼭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즐겼고 시대를 앞서가다 못해 아이콘이 됐던 클론을 저는 춤으로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고편을 끝내려고 했으나 번외로 꼭 소개를 해드려야 할 곡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분, 바로 이정현의 데뷔곡 Y입니다. 이 곡 역시 소품 사용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부하걸의 사인처럼 부채를 들고 나왔지만 크기는 좀 더 크며 부채 사용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전부고 이 부채로 안무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곡 자체에서 이정현이 하는 안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소품이라는 것의 사용이 난이도, 안무를 위함 이런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컨셉 혹은 이미지 등의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정현의 와는 그 모든 카테고리를 씹어먹으면서 무대 자체의 레벨을 올려버린 그런 사용이라고 생각해요. 부채가 없었다면, 혹은 뭐 손가락에 낀 마이크가 없었다면 이 곡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혹은 이만한 메가 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시리즈에서 소개해야 할 곡들 어쩌면 단연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독특하지만 번외로 빠지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소품 사용 초급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중급편, 고급편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의외인 곡들도 꽤 많을 거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이것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공유해볼까 해요. 다음 편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중급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